행사 진행 순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간단한 인사 말씀을 시작으로 기조 발제와 주제 발표 그리고 종합 토론 순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남해안 시대 순천 경제가 나아갈 방향이라는 주제로 순천 경제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신 참석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쁘신 분들 같습니다. 정원박람회와 함께 여러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이정표를 쓰고 계시는 고강교육 시장님 모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토론 기조발제와 차장을 맡아주셨는데요. 전남경제연구원의 이정록 원장님 모셨습니다. 다음은 주제발제를 해주실 세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랜드브 환경 계획연구소 전민호 대표님 모셨습니다. 다음은 건주전남연구원의 오병기 박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미래산업부 조태호 국장님 오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소중한 토론을 함께해 주신 분입니다. 순천대학교의 박병희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지금 저쪽에서 열심히 사진 찍고 계시는데요. 순천 청년을 대표해서 청년협의체 이원기 회장님 모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일일이 소개 못 드려서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계수 순천시의회 박계수 의원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는 많은 언론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셨는데 다 소개 올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순천 경제포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가 늘 정치하면서 듣는 얘기가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얘기를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제 아무리 어떤 위치에서 누가 있더라도 경제적으로 공부하고 안 되면 개인도 그렇고 지역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폼이 나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자리를 마련했는데 아까 소개도 올렸지만 우리 이정록 선생님은 교수로서도 패디님을 하시고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늘 염려하고 걱정해 주시는 대한민국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전남 광주 이 지금 발전연구원의 연구원 자체가 지금 찢어진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합쳐서 시대 효과가 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따로 앉아서 걱정하는데 고박사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박 교수님도 오늘 중거리가 많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정인환 대표님도 종종 뵙고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정원박람회라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런 게 최종 목표겠습니까? 이거는 목표를 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수단이 조금 너무 크게 이렇게 보여져서 목표를 우리가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는데 단언코 얘기하는데 방향은 수단이지 최종 목표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는 옛날처럼 지자체에서 스스로 경제로 벽을 쳐서 주변에 있는 상대들을 경쟁자로 생각해서 그런 시대가 이미 지났습니다. 특히나 지역이 소멸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조그마한 공통적으로 고민할 부분만 있다면 서로 기대고 연대고 연합해서 지혜를 모으는 게 분명한 게지 우리 잘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이거는 죽든가 살든가 모르겠어요. 이런 시대도 이미 지났습니다. 저희들이 저는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커다란 심도 있는 이런 구상을 하거나 연구를 해서 한 건 아니지만 육감적으로 어느 느낌은 뭐냐 수도권 벨트에 돈과 사람과 권력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여기가 결국은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를 또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대안이 어딘가는 나와야 되는데 대한민국 제도를 놓고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이거를 나누어 지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데는 저는 난해한 것들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다행히 이미 제천소가 들어있는 방향, 또 국가화학단지가 들어져 있고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교수, 그리고 그동안 오랫동안 교육과 문화 등등 여러 가지 역할을 한 순천, 조금 넓히면 고흥과 고래와 또 고성과 이런 지역들이 그 가운데 딱 있는 도시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는 경제성 문제를 풀어내고 이런 걸 하면서 제일 생각했던 게 정치나 이런 큰 국가적인 틀을 짜는 데서 해야 될 것들이 물류와 사람이 소통할 수 있게 그걸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 굉장히 대단한 학자들도 많이 있고 또 경험 있는 실무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살을 채우고 방향을 또 정해주는 것들은 분들이 또 너무나 훌륭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로 이런 고민 끝에 지역의 방송을 열리고 우리가 지금 18일을 했는데요. 이번 주 1월 200만 명이 올 정도로 전국적으로 크나큰 지금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뜨거운 기운들이 올라올 때 과연 우리는 뭘 준비하고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를 이 짧은 시간 내에 그래도 서로 문제의식을 느낄 수 있게 귀한 분들 모시고 이 자리를 마련을 할 것입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오시고 난 뒤에 정치적으로 여러 얘기를 듣습니다. 뭐 국힘의 성향이 강하냐, 뭐 대통령이 어쩌냐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꿈떡입니다. 저는 자치단체 장은 지나치게 정치에 경도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죽으나 살아 이 정부가 4년을 대한민국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이 정부하고 협상하고 또 우리가 설명해서 받아낼 수 있는 것은 아주 제가 가진 능력과 주변에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최대치를 우리 남양을 특히 허브리빙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가져오는 게 저는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평가들보다는 조금 더 냉정하게 우리 지역의 반응을 보고 힘을 같이 모아주면 참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 자리는 의원님들도 오시고 지역 활동가들도 오셨고 또 여러 언론인들도 오셨고 또 굉장히 많은 공직자 여러분들도 계십니다. 모처럼 오늘 처음 이렇게 시도하는 이것이 단순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자주 또 주기적으로 지역의 이 석학들의 지나가는 한마디 같지만 또 서민의 산물들을 우리가 얻어서 우리 지역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오늘 마중물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또 우리 오정록 원장님 비롯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정록 원장님 비롯해서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시장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이정록 전남경제연구원 원장님께서 남해안벨트 허브도시 도약, 순천시 도시산업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먼저 기조를 전해 주시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정록입니다. 저는 작년 8월에 전남대학을 퇴직하고 지금은 광양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전남경제연구원에 있습니다. 어제 저거 박람회를 4명이서 같이 와서 봤습니다. 또 저희 노모가 광양읍에 요양원에 계셔서 요양원에 연애를 갔다가 광양 전 시장님, 이승훈 시장님, 전남대 교수 출신이었습니다. 이승훈 시장님하고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제가 오늘 여기 간다고 했더니 왜 이 교수는 광양 사람이 순천 가서 이 얘기를 하냐고 해서 그렇다고 했었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할 내용은 순천이 남해안의 경제권에서 남부 경제권에서 어떻게 스탠스를 잡아야 할 것이냐. 노광주 시장님이 얘기하는 남해안 벨트의 허브 도시로 우리가 가려고 하면
순천의 산업은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얘기를 10분에 걸쳐서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순천이라고 하는 도시는 지금 현재 어떤 도시인가 하는 얘기, 그 다음에 순천의 미래의 경쟁력은 괜찮은가, 세 번째는 그렇다고 하면 순천이 앞으로 먹거리를 만들어내는데 어떤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인가, 또 그렇게 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 결론 이런 순으로 10분에 걸쳐서 짧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순천이 괜찮은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전형적인 지방 중소도시, 즉 도청 소재지를 제외한 나머지 지방 중소도시들 중에서 가장 잘 나가는 도시가 순천시입니다. 이것은 지표도 그렇고 사회적 평판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제만 진주가 순천보다 인구가 높지만 오늘 2040년 진주의 인구 추계와 순천의 인구 추계를 비교하면 순천의 인구는 약간 정체 내지는 감소하는데 진주는 더 극대하게 감소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남주권에서 순천과 진주랑 비교해보면 순천의 경쟁력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상북도의 안동이라든지 충청북도의 충주, 이게 순천과 똑같은 개념의 도시인데 그런 도시에 비해서 순천은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 순천이 왜 인구가 증가하느냐? 이것은 광양만큼 산업벨트가 만들어낸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수의 국가산단, 광양시의 포스코와 연관산업단, 이 경제적 파급 효과를 온전히 흡수하고 있는 게 순천입니다. 바꾸기 얘기하면 광양과 여수 사람들이 벌어서 순천에 와서 돈을 쓰고, 이 앞으로는 순천의 이 지방 중소도시 기능은 더욱더 많아질 것이고, 그것은 지금 여러분이 잘 아는 신대 선호지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순천이 괜찮은 이유는 지금 현재 노감시장이 만들어 놓은 순천 국가정원박람회, 순천만 정원박람회의 그 혜택을 온전히 보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했고 지금 현재 10년 후에 현재 하고 있는데, 정원박람회는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신 그게 다가 아니고요. 정원박람회라고 하는 도시적 브랜드나 상징 자본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 지역에 맡겨놓습니다. 앞으로 이 광양만구를 중심으로 한 산업별들은 더욱더 공고화될 것이고, 그 혜택은 순천이 가져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순천의 도시 경쟁력은 현재는 괜찮습니다. 앞으로도 괜찮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하고, 저의 결론을 얘기하면 앞으로의 순천의 경쟁력은 순천이 어떠한 범위의 경제를, 남부 경제권에서 남해안 벨트에서 얼마나 많은 범위의 경제, 즉 쉽게 말하면 운동량을 얼마나 많이 키워서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도시가 경제를 갖추려고 하면 어느 정도의 기본, 우리 전라도 사투리로 뻔뻔히 되는 인구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최소 요구치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오늘날은 최소 요구치의 인구를 50만으로 추정을 합니다. 전주 사이즈입니다. 그런데 여수 순천 광양은 72만이고요. 불의 모서까지 한 80만의 인구를 순천이 갖고 있는 겁니다. 순천이 28만이 아니고 순천은 한 80만의 인구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인구 괜찮죠. 인구는 뭐 무엇으로 먹고 사느냐? 도시적 서비스가 아니라 2차 산업으로 먹고 삽니다. 2차 산업 제조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순천은 제조업이 없는 대신에 제조업 기능을 광양과 여수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연장선에서 하나도 만들어냅니다. 산업이 있고 인구가 있으면 여기에서 여러 많은 시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혁신을 만들어내고 집중화되고, 그렇게 하면서 지속 가능성을 만들어내고, 그게 또 입지적 관점을 통해서 이렇게 선순환 구조를 그려내는데, 지금은 괜찮은데 앞으로 2040년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반은 괜찮고 반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적정한 인구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2040년 전남 인구의 15%를 순천이 여전히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남 동부권 인구의 한 80만이 그때는 한 72만쯤 되는데 여전히 같은 40% 정도를 홀딩하고 있습니다. 인구 괜찮습니다. 지역 산업화, 이건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젊은 인구와
숙련된 인구가 여기로 들어올 것이냐?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순천의 인구는 20세에서 39세가 23.1% 정도인데 2040년에는 한 17%로 줄어듭니다. 젊은 인구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오느냐가 도시의 경쟁력입니다. 그래서 반반인 것 같습니다. 반반에서 중요한 것은 일자리입니다. 근데 순천의 산업 제조업의 일자리는 사실 일천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제조업 비율이 순천은 상대적으로 다른 도시에 비해서 낮습니다. 충주, 창원에 비해서 훨씬 낮습니다. GRDP도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순천은 특화된 뿌리, 우리 흔히 얘기하는 뿌리가 내려있는 제조업입니다. 광주의 지하철, 창원의 기계공업이 그런 예입니다. 순천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순천에 있다고 하는 게 지금 2차 운소 뿐입니다. 도시가 좀 일자리 성장하려고 하면 특화도가 높은 게 있어야 되는데 창원은 기계가 40%입니다. 광양은 제철 관련 1차 운송이 67%입니다. 경쟁력이 있어서 계속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순천의 빅포인트는 지금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10대 전략상 신산업에서 순천은 빠져있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능형 로봇, 지능형 반도체, 스마트홈, 바이오헬스, 첨단 신소재, 전기차, 수소 2차전지 이게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 세계 강대국들이 추진하고 있는 신산업은 순천은 베이스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광주와 순천과 전라남도 방향을 연결하면 순천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강주가 하는 지능형 가전, 스마트 금형, 그 다음에 강융화, AI, 그 다음에 지금 포스코가 하려고 하는, 지금 오늘 신문에 났습니다만 포스코가 하려고 하는 포스코 동안굴기의 2차 전지 수소 약 4조 한 5천억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이 파급 효과의 영향을 순천이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능형 소재, 그린 에너지, 첨단 운송기 부품 이것과 연계된 산업을 순천에 놓을 수 있습니다. 그게 해룡산단이든 신대중 옆이든 방향과 가까운 곳이든 율촌 일사단이든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신산업과 순천은 일정한 관계가 있다. 그럼 앞으로 순천은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철저하게 방향빵꾼이 잘할 수 있는 그 부분에 후원자 역할을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순천을 중심으로 해서 광양여수, 공이, 항공우주, 석유화학 신소재, 철강 신소재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첨단 신소재를 순천에 그게 상관없습니다. 순천이든 방향이든 여수 순천을 중심으로 해서 이 남중권에 앉히자는 얘기입니다. 공이한 항공우주 순천과 같이 연합해서 조립, 하나에 관련된 기업들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금 포스코 간다고 2차 전지 같이 힘을 합치면 됩니다. 바이오헬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의 허브 역할을 순천이 해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시장도 이 얘기하고 이명박 정부가 이 얘기했던 남해안 벨트에서 순천의 역할을 찾자는 겁니다. 순천은 다행스럽게도 남해안 벨트에서 지리적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방향만큼이라고 하는 튼튼한 배후 산업기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순천의 정원산업이, 정원박람회가 지금 기내가 하는 항로와 메디컬과 연계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전라북도 저급이 하는 나노산업과 연결할 수가 있고 화순이 하는 백신과 테라피와 연결할 수 있는 그 근거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순천에서 창원이라든지 김해라든지 화순, 장성은 1시간 거리입니다. 오늘날은 도시권이 옛날에는 50분 거리였는데 지금은 90분, 1시간 반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순천 신대주구에서 고흥까지 통근한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저기도 동탄 사람이 서울의 강남역으로 통근한 이유가 1시간 반 통근 거리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남해안 벨트 순천이 할 수 있는 건 첨단 항공 운송기기, 그 다음에 지능형 로봇, 창원호와 가깝습니다. 그 다음에 지능형 소재산은 포스코가 있습니다. 스마트 에너지, 한화가 있습니다. 보성그룹도 있습니다. 바이오헬스 이런
어떤 그 직접 단지의 중간 역할을 하죠. 그럼 그게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그 증거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순천의 인프라는 괜찮습니다. 사회적 인프라, 산업적 인프라 괜찮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순천이 가지고 있던 본래 기능, 순천은 유수와 감양 때문에 크게 보면 전남 동부권 때문에 사는 도시입니다. 도시적 인프라를 계속 늘리는 일, 특히 교육, 문화, 쇼핑, 안전 이런 인프라를 만들어내면 순천은 강소 정부 도시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순천은 일본 돌봄 서비스라든지 순천의 육아라든지 순천의 교육의 하위 버전을 순천을 만들어내고 그 하위 버전을 여수나 진주나 방향이나 보성으로 전파하는, 그러면 그런 모든 혜택은 순천으로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순천이 지방 중소도시의 대한민국 중소도시의 표준을 만들어버려요. 이게 지방 소멸을 늦추는 도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또 남해안 벨트에서 가능은 있는데 지금 노시장님이 얘기해서 경전천 이거 잘 됐지 않습니까? 아마 제 생각에 5년 내에 정치권이 논의를 계속한다고 하면 남해안 KTX가 만들어질 겁니다. 전라선 KTX는 이미 지금 수석까지도 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딱 중간이 춘천입니다. 진주도 조금 처집니다. 진주는 통영고속도로만 있지 철도가 두 개가 교차하지 않습니다. 그 교차하는 곳이 순천입니다. 따라서 남해안 경제권에서 내적적 경제, 법률 경제를 순천을 향유할 수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면 또 순천이 해야 할 과제는 순천이 좋은 지역사회의 거버넌스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갖는 리더를 지역사회에서 만들어내야 합니다. 리더에게 추진력을 부여해서 이제 지역과 지역사회 리더십이 같이 선순환되는 그런 순천을 만들어간다고 하면 남해안 벨트에서 순천의 중심지적 위치는 담보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정훈 교수님께서 순천이 가진 중심지성과 순천의 인프라를 중심으로 해서 남해안권 경제 협부 역할을 굉장히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거버넌스와 지도자의 리더십을 굉장히 강조해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시장께서 다음 일정 때문에 고맙습니다. 다음은 본격적인 주제 발제로 넘어갈 텐데요. 세 분께서 주제 발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정인호 랜드뷰 환경대응연구소 대표님께서 생태가 견인하는 정원박람회로 박람회 효과를 지역경제를 어떻게 이어갈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생태가 견인한 지역경제의 성과와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정인호 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 발표를 정리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발표 의뢰를 받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워낙 좀 홈런런 분야에 대해서 또 경제라 보니까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생태 가지고는 숫자를 이야기한다면 동물이 몇 마리고 법정보호종이 몇 마리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저는 어떻든 지금 순천에서 우리가 국가정원이 되고 박람회 2013을 하고 2013을 하고 10년인데 그거에 대한 성과도 하고 박람회를 지금 200만이 달성이 되겠지만 시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박람회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지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해서 향후의 결과를 어떻게 낼 것이냐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기후변화라든지 잘 아실 겁니다. 대표주민이라든지 기업활동의 ESG를 강화한다든지 그리고 작년 대선 때 이야기가 됐던 아르베 재생에너지 활용한다든지 이런 전체적인 국제사회의 방향들이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순천이 여기에 들어맞춰서 순천도 여러 가지 대응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최근에 이런 글로벌한 이슈들을 하나로 점점 국내에서는 정문이 민간 기한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물론 순천시가 2013 국제자본박람회를 추진할 당시만 해도 그걸 담당할 중앙정부에 담당 부서도 없었으며 개념 자체도 없었습니다. 근거 법률도 없었고 그래서 순천을 통해서 산림청에 관련 부서가 생기고 법령이 제정이 되고 10년 후에 저희가 2023을 다시 대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어떻든 경제적인 부를 축적을 하고 그리고 초고령 사회라든지 이런 사회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정원이나 생태에 관한 가치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최근에는 아마 전국적인 붐이 있었습니다. 순천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50여 개 지자체들이 정원도시를 표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산림청에도 내년부터 정원도시를 공모를 해서 정책으로 지원을 해주는 그래서 이런 트렌드 변화들을 일시적인 게 아니라 아마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현대에서 그러면 정원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우리 도시수가 투영이 되어야 되나 사실은 우리가 오히려 어렸을 때는 정원 이런 걸 관심이 없죠. 오로지 먹고 사는 건데 그러다가 조금 경제적인 여유가 되면 내 집에 돈을 돌리니까 조금 주고 하고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는 주가를 플러스 주변의 환경까지도 보게 되는 그런 일례로 녹지 공간이 풍부한 택지들이 더 비싸게 거래되고 또 이제 향후에는 아파트보다는 단독주택이나 이런 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이제 그런 정원에 대한 정책들이 다양하게 변화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순천시 같은 경우는 2000년대 초반 90년대부터 순천만을 보존하기 위한 시민운동에서부터 순천만 생태공원 그리고 국가정으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정책들로 투영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몇 년 전에 TV에서 어떤 드라마의 한 장면입니다. 이해트라는 친구가 그중에 순천이 고향으로 나옵니다. 사실은 여기 계시는 순천이 고향이 있는 분들 한 번쯤 들어가서 되겠습니다. 서울 사람들을 만나서 고향이들 순천하고 정말 고추장 아니면 그 전에는 신창원 그랬었습니다. 강남에 이전에 그렇지만은 순천만 습지를 필요해서 다음날에는 국가정원이 오픈하면서 어떻든 순천하면은 고추장원을 국가정원 순천만 습지 현황사를 더 먼저 떠오르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정록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순천의 브랜드 가치라는 것은 사실은 근저로 환산하기 힘든 브랜드 가치를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국내에서 운전의 히트를 치고 있는 것도 최근에 브랜드 가치 그 다음에 모라벨에 대한 수요가 적절하게 맞아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부분들을 과연 국가정원을 넘어서 박람회를 넘어서 순천시의 경제적인 것과 어떻게 연계를 시킬 것이냐는 저희가 지금도 고민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고민해야 될 점일 것입니다. 그래서 순천은 90년 중반 2000년 초반부터 생태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을 했고요. 최근에는 거의 50개, 60개 정도 지자체들이 방역을 포함해서 기초자치단체까지도 지방 국가정원, 지방정원, 정원도시를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갈수록 더 확장될 추세로 보이고 있고요.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순천만을 보존하기 위한 국가정원이 추진이 되었고요. 그리고 실제 생태가 관광객 수가 그리고 꿀뚫미가 수천만에 가까워 증가하는 수가 수가 상당히 일맥상통하게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경제적인 가치로는 7,000원이 있네, 8,000원이 있네. 하지만 정원의 가치는 제가 충분히다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연구한 연구 결과로는 순천만 국가정원이 가지고 있는 땅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국가정원에 실제로 있는 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치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생태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서비스가 연간 365 정도 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단일한 수치가 아니고
시간이 증가할수록 연간 수치는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과연 이게 10년이 됐을 경우에는 4천억 원이 되는 거고, 물론 시민 1인에게 돌아가는 어떤 재화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기는 좀 힘들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들을 금액적으로 환산했을 때는 이 정도 가치가 있는 것으로 국가 정원 구역만 봤을 때요. 2023을 통해서 어떤 그린관전이라든지 그린 아일랜드라든지 도시까지 확장된 박람회장의 어떤 환경 가치는 이것보다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순천이 앞으로 나아가길 방향,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 부분은 먼저 말씀하신 이종훈 교수님이나 뒤에 발전해 주신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산업적인 것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얼마 전에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가 순천에 유치된 이유 중에 일부 언론에서는 정주 환경을 뽑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로 발사 당시에 고생했던 엔지니어들이 좀 자체를 꺼려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산업적인 부분들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그 기회가 되는 정주 환경이야말로 기업들이 선택하는 상당히 우선순위 중에 하나의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은 하나의 정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시를 움직이는 전체적인 인프라를 갖추는 게 어떤 정원도시가 지향해야 될 지향점입니다. 단순하게 정원의 숫자를 늘린다고 해서 정원도시가 되고 정부환경이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도시 전체가 정원도시를 표방함으로써 소소한 인프라들을 넓혀가고 그 내에서 시민들이 정원과 관련된 일을 영위를 하고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산업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10월 말이 되면 광남에는 개막을 하고 광남에 대한 사후 활용에 대한 결론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국가정원을 온전히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었듯이 광남회장도 시민의 품으로 돌아가고 이 박람회장을 기점으로 해서 현재 순천시가 정원도시로 표방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들, 이런 모델들이 정부로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순천은 내과 해양을 보유한 어떤 생태도시로서 그리고 2023 때 추구했던, 구축했던 순천만 국가적으로 도시물을 잇는 녹지축 그리고 도시행정 맥락에서 접근하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도시로서 생태도시의 완성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순천이 지향해야 될 생태도시, 정원도시의 미래상은 결국은 도시하고 자연과의 관계성을 회복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접목을 시킬 것이냐에 아마 관점을 둬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자연성만을 강조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또 너무 도시성만을 강조할 수도 없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산업적인 정책들을 추진하는 정주도시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주고요. 그리고 국가정원이라는 큰 테두리, 일종의 대기업적인 개념에서 거기를 관리하고 추구하고 감당한다든지 다양한 산업하고 연계될 수 있는 산업들을 모색해야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발제에서 이종훈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가령 전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수산업, 테라피라든지 향이라든지 치유산업들을 국가정원을 통해서 하나의 인큐베이팅을 하고 실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을 만든다면 순천이 가지고 있는 산업적인 기반이 약한 부분들을 국가시정원이라는 박람회장이나 인허시설을 활용해서 충분히 경쟁력 있게 만들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장을 하나를 대규모 공장을 유치하고 산업을 육성하는 것도 정책적으로 추진을 해야겠지만 현재 국가정원 순천만 습지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동안 보존하고 추진했던 그 가치를 기반으로 한 기존의 주변 지역에 있는 인프라를 활용한 앵커 시설로서 국가정원 박람회장을 활용한다면 국내에서는 유일무이한 어떤 생태를 기반으로 한 경제 구조를 완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독일에 있는 노드파이라는 공원을 보시면 거기는 지역에 있는 업체가 300개 정도가 그 공원에서 종사를 합니다. 그러면 1인력이 들어와서 작은 공간에 청소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 정원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저희가 시도하지 못했던 그런 지역의 인력들, 지역의 업체들이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구조들을 지금부터 준비를 함으로써 국가 정원이 가지고 있는 산업적인 한계들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 정원을 포함한 정원은 하나의 대기업으로 단순한 와서 보는 관광지가 아닌 지역의 산업을 견인하는 생태 산업을 견인하는 하나의 인플레이팅 장이 되고 하나의 정치장이 됨으로써 우리가 추구하는 정원도시, 생태도시를 완성해 나가고 이게 결국은 지역의 경제하고도 결합될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인호 박사님께서 지금까지 순천이 순천만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정원을 만들고 이런 노력해온 순천의 역할들이 대한민국 전국적인 도시로서는 정원도시 트렌드를 좀 이끌어냈고 개인의 삶에도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정조 환경을 굉장히 강조를 해주셨고요. 순천만과 국가정원이 가진 생태적 가치를 지켜내면서 생태에 기반한 경제 구조를 강조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순천시가 이렇게 정원박람회를 20일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순천시가 지금 올해 거둬낸 경제적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조태훈 미래산업국장님께서 힘차게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조태훈입니다. 사실 미래산업국에서 굉장히 제가 개인적으로 부담이 큽니다. 과연 앞으로 미래산업을 어떤 미래산업으로 끌어서 순천시 먹여 살 것인지 고민만 하다가 매일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저희들이 그동안 어떤 부분을 고민하고 있고 뭘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방향을 할 것인지를 말씀드리고, 특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물론 경제하면 한쪽 분야보다는 수익 전반에 걸쳐서 서로 연대하고 협력해야지만 경기가 했다고 보고, 제가 오늘 바쁜 내용은 저희 이제 미래산업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리고, 물론 오늘 저희 미래산업뿐만 아니라 뭐 정원, 문화, 산업, 또 길센터 부분, 또 문화, 관광 쪽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소가 아니기 때문에 제 소감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전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시는 재료비 거의 좋습니다. 그래서 회가 보신 것 같이 우리는 문화나 교육이나 서비스 사업에 80%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뭐냐면 해도 그래도 제조업으로 신경 써야 된다. 어차피 경제력은 큰 축이 되기 때문에 요즘 부장보다는 낫지만 앞으로는 저희 순천도 이 순천시의 어떤 시정 철학과 우리 인류 순천에 맞는 산업으로 전환해서 장성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이 아까 보시면 출자 수는 전국 평균보다 높긴 높습니다. 순천이. 그러나 인근 요소 관양시보다는 낮다라는 볼 수 있고, 이게 만약 국내 순천시는 앞으로 무슨 분야에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지가 아마 어른도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진 도시 한 2개 정도 도시를 좀 가봤는데요. 일본 가나자와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모든 세계적인 도시나 우리 국내 도시 마찬가지고 도시의 특성화를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원 문화를 살려서 특성화 차별시킬 것인지, 그게 결국 도의 경쟁의 이유이기 때문에 일본 가나시 역시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역사문화 예술의 중심 도시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여기는 오묘 도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 도시는 또 일본의 대표적인 자전거 도시도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 도시를 굉장히 좋아하는 도시입니다. 그 다음에 아일랜드 몰리는 도시라고 하는데 이게 아일랜드 수도거든요. 이게는 IT 도시라고 대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신 바와 같이 소프트웨어 산업에 인구가 약 50만 되는데 50만 중에 9만 명 정도가 소프트웨어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또 우리가 눈여겨보고 역시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제시 방향을 말씀드리면요, 비전입니다. 아까 우리 노강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24만 시민들의 소비군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인구는 한정되어 있지만 경제 균형을 이뤄야 됩니다. 어떻게? 사람이 말입니다. 두 번째, 돈이 말입니다. 사람과 돈이 오게 만들어서 파일을 키워서 덕분 승천, 정말 인류 승천 만들어보자 하는 게 제 미래사회의 비전입니다. 전략은 이건 어느 지자체나 이런 보기 좋은 좋아하는 용어를 써서 네 가지를 제작을 꾸리고 있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아까 남양 생태 경제 중심인 것이를 앞으로 순재시가 어떻게 무슨 전략을 어떻게 끌어갈 것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인재 양성. 인재 양성을 해서 다른 지자체로 떠나지 않고 숙점해서 창조할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미래산업에 앞으로 아까 국가정부가 발표하는 10대, 10대 미래산업 중에서 실천에 맞는 미래산업이 무엇인지 학교에서 지정을 해서 집중 일성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립니다. 다섯 지표를 해놨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업 유치다. 결국 어린등에도 기업 유치가 되면 일자도 생길 것이고 취업률도 높아질 것이고 일인당 총 생산도 높아질 것이고 여러 가지가 복합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은 이 기업 유치에 좀 최선을 다해서 할 생각이고 지금 저희들이 이 방향에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올해는 반드시 15개 기업 유치를 꼭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말씀드립니다. 선거할 때 말씀드리면요, 저희 시는 아까 정부가 바라는 10대 중에 5대 핵심 전략을 대신을 뽑았습니다. 우주산업, 바이오, 푸드테크, 디지털, ESG, 앨리스 5개를 뽑았습니다. 이 뽑은 이후로 저희들이 이제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다양한 전문가님들 또 영역됐었고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숙제시가 다른 도시보다도 좀 더 잘할 수 있는 우위에 있는 여러 가지 문화, 역사, 자원, 인물을 포함해서 이 정도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제 장시간에 걸쳐서 뽑은 내용이거든요. 투자치는 15개 목표를 해서 아까 하나 외국어 스테이스도 주셨는데 잠깐 말씀드릴 게 있으면 창원과 순천은 공개 변경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창원과 순천이 변경이 됐어요. 창원의 인구가 100만이 넘습니다. 순천 28만입니다. 근데 왜 창원을 두고 순천이 됐을까? 한 번씩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하나는 대기업입니다. 굉장히 철저한 대기업은 경제성을 중요시하고 효율성을 중요시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천시가 장점이 뭐였냐? 결국은 임직원들의 정지효과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정지효과. 교육, 문화, 관광, 생태, 정원 이게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결국은 한해에서 결국은 순천을 선택했다. 그리고 이제 어째 언론에 나오시면 500억밖에 투자 안 한다 나오잖아요. 일본 하나 그것만 그런 것이에요. 원래 6,700억입니다. 오지 마사 제가 4, 5, 6, 7기 4개를 발사하는데 올해 바로 착공을 해서 27년까지 완공합니다. 6.8개를 투자합니다. 제 10년 그것뿐 아니거든요. 저희는 뭘 욕심을 하고 있냐? 차세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 차세대. 그게 굉장히 큽니다. 매점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남이는 타이어하고 하나하고 굉장히 그나마 하나가 혹시 되면 차세대 산업도 순천으로 유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까지 올라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성년 작업이 있는데 포스코 와이드 프라이드 협업도 맞는데 저것도 역시 2천억 규모의 투자 협약을 맺었고 올 하반기 연말 착공합니다. 26대 준공했는데 약 310 규모의 레저타운이 들어설 것이고 걔네들이 이제 어느 문제 우리 숙박이라든지 그런 걸 해결 될 것이고 사회적 성장이 저건 당연히 올 것이고 그 다음에 제일 하나를 보시면 미래산업 선택책이 나왔습니다. 저희 이미 지난해 4차 산업혁명 기본계획을 저희가 마련을 했습니다. 17개 과제 중에서 올해는 14개 과제, 내년 이후로는 13개 과제를 단계별로 부채별로 이렇게 전략을 짜서 진행하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 도시의 경제력은
청년들을 많이 오게 하고 청년들이 다른 지자체로 유출을 막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냥 이게 쉽지 않잖아요. 뭔가 창업 창기 기회가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기업들이 있어야 청년들이 바로 유출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들의 융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우리 지역에서 안심하고 사업하고 참여하고 취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다가 플러스를 해서 산학간 협력 사업을 통해서 순대시가 이제 이루가 되면 최근 순대 총회도 지금 하셨기 때문에 순대 청남대 제1대 볼린대학, 대학과 우리 TP랑 순대시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을 체결해서 융합사업으로 진행하는 계획으로 적고 있습니다. 산단 개발이죠. 오늘도 아마 지금 언론에 이미 나왔습니다만은 국가에서 전국 3군데 노산단 지원 사업을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그 순천 680억 정도의 전기 사업은 지금 국고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3단, 5산단 전기라고 앞으로 이제 스마트 공장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스마트 전환 산업에 대한 사업을 이제 할 것이고 선을 농공단 있잖아요. 이건 올해 준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위에 돌천단 산업단지는 지금 5,000명 있는데 약 공격력 44%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해롱 2-2-4단지 그냥 제가 18만 배 되는데 저것들이 올해 착공해서 26년도에 준공을 운영하게 됩니다. 바이오 특화단지는 이거는 지금 수능적으로 소재지가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실패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바이오 특화 지산센터를 3억 공모사업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올해 이제 확정이 돼서 전문가 승인을 받으면 바로 사업 진행됐을 것으로 보고 여기다가 이제 전남 300 특화 사업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300억 사업인데 이 두 개 대개 프로젝트를 송주업에다가 입점을 시켜서 그가 현재 우리 바이오 지금 센터에 있기 때문에 서로 협력해서 하게 되면 바이오 특화 단지가 굉장히 있을 것이다 하는 거고요. 또 첨단 소재 국가 산단인데 최근에 전국에서 국가에서 15개 국가 산단 지정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남은 고흥 외에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전남도와 순대시 협력을 관광 협업을 해서 27날 지사님, 관광시장님, 저희 시장님, 청장님 또 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또 반드시 국가 산단 지정 받기 위해서 제 최선을 다하겠다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우리 현재 우리 투자 유치를 위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복합 문화 공간, 지금 스타필드로 스타필드를 제가 이제 우리 화학종 원장님 대신 화학종 전화 어제 서울에 해당 대기업의 건설을 방문하고 왔습니다. 현대백화점하고 신세계백화점을 가서 저희도 부지런히 마케팅해서 제발 이거에 돌이 들어올 때 배를 쓸 수 있도록 이번 저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제발 순체 터져 주십시오. 라고 강력히 좀 부탁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호텔 기업도 마찬가지로 지금 저희들이 이제 5기업과 지금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와운과 호텔에다가 대규모 숙박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내림대로 전략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 굳이 제가 말씀을 사용합니다만 물밑에서 그쪽을 진행하고 있다. 신대 외국 교육기관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제학교를 저희들이 이제 유치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얘기가 됐습니다. 다만 이제 이 투자가 확정이 되면 아마 이 부분도 바로 국제학교도 바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니면도 이렇게 투자 시기가 되려면 다른 지자체가 사회된 인센티브라든지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뭐 근로자 지원이라든지 당연한 것이고 이 보시면 우리 민간 투자 자문단을 별도로 꾸릴 겁니다. 저희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전문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투자자 전문가를 꾸려서 자문단을 구성하고 이와 관련된 기금도 좀 밀려서 좀 많이 좀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허가 과정도 지금 봤더니 가장 기업들이 까다롭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복잡한 인허가 절차거든요. 그래서 그걸 저희 시는 일원하고 기간도 대폭 단축시켜서 원더 서비스가 이런 식으로 최선으로 다하겠다 말씀드립니다. 아까 노산단 사업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당연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대입하는 없는 것이고 중소기업도 약 250억에 그러니까 대입은 소상공인입니다. 소상공인 한 2만 3천 개가 있는데 소상공인 중심으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올해 역시 경기가 그렇지 않고 선거 예산 때문에 이러는 어려운데 이분들이 뭐가 불편한지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서 이분들 다 중간에 도중 포기하거나 피해보지 않도록 저희 시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쳤고요.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지금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투자 유치라든지 상담 부분도 기회가 되면 수시로 시면 알려서 서로 공유하고 필요하면 좋은 공유해서 어찌됐든 간에 지금은 박람회가 대박을 터뜨고 있잖아요. 물 들어올 때 물을 굉장히 줘야 됩니다. 물을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이럴 때 꼭 잡아야 된다. 그래서 현재 대통령님이나 대통령실, 해당 부처 모든 지하철 순천에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많이 살려서 우리 순천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저희 역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맨 앞에서 노를 젓고 계신 분이 정말 박람회만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순천이 지금 거두고 있는 경제적 성과들에 대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순천에 오게 된 뒷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었고요. 또 포스코 와이드와 또 레저타운을 협약을 맺게 됐고 또 노후상당 경쟁력 강화 사업도 선정이 됐고 이런 게 지금 물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확정된 사업들과 함께 앞으로 준비하고 있는 순천이 준비하고 있는 미래 산업들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바이오 특화단지라든지 첨단소재 국가 산단 준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셨고 특히나 우리 순천은 소상공인 중심인데 사회적 경제 기반이 굉장히 강한 도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도 놓치지 않겠다라는 조태용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이정록 원장님께서 남해안시대 순천이 가지고 가야 될 허브도시로서의 중심 역할을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으로는 정인호 박사님께서 생태경제에 관한 이야기 해주셨고 또 순천이 직접 추진하고 있는 경제적 정책들에 대해서 조태용 국장님께서 짚어주셨는데요. 마지막 주제 발제입니다. 오병기 광주전남연구원 오병기 선임연구원님께서 민선 8기 우리 순천시가 가지고 갈 경제와 산업정책의 방향에 대한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광주전남연구원 오병기입니다. 사실 맨 마지막 발표할 때 되면은 사실 주목된 내용도 있을 수 있고 또 사실 시간이 많이 지나면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부담이 많이 되는데 저희가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사실은 작년에 우리 민선8기 시장 지사 또 이제 시군 자치구청장들 선거 전에 저희 연구원에서 광주전남 27개 시군 자치구 자치사들께서 앞으로 당선되시면은 그 지역을 어떻게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내용들을 제안했던 내용을 좀 일부 정리해서 말씀드린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동향들이 어떤지에 대해서도 한번 살짝 얘기해 드리고 시장님이나 이정도 교수님이나 몇 번씩 강조하셨던 광역적, 초광역적 어떤 정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들을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비수도권의 격차는 날이 갈수록 좀 심해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지금 비수도권에 89개나 되는 인구 감소 지역이 지정이 되지 않습니까? 이 주민등록 인구 추이만 보더라도 이 광주전남의 어떤 인구가 지난 한 25년 정도 사이에 2.1% 정도 감소를 1.2% 감소하고 나오는데요. 그래서 2020년에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가 역전됐다라는 이제 발표가 있었죠.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하면서 통계자를 쭉 검토를 해봤더니 광주 전남에서 이제 수도권으로 이제 옮겨가는 인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태어난 인구들 빼고
사회적 이동을 봤을 때, 그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주로 이제 2000년대 이전에 급격하게 수도권 이동해 가고 다시 좀 줄어드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 2020년 지나고 나서 다시 이제 증가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 특히 청년층 위주로 다시 수도권을 옮겨가는 인구들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 부분은 우리가 굉장히 좀 예의주시하면서 앞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우리 광주 전남 지역의 청년층 인구 비중이 95년도만 하더라도 수도권보다 더 높아서 전체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전체 인구의 한 3분의 1도 안 되고 수도권보다 훨씬 더 낮은 비중을 보이고 있고, 생산가능 인구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수도권에 비해서 굉장히 이제 낮은 비중을 보이고 있어서, 이런 것들의 결론은 다 이제 경제 성장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광주 전남 지역의 이 성장률이 부울경이나 수도권보다 훨씬 낮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그래프 이제 곧 제 발간을 나올 겁니다만은, 이 수도권과 남부권 한번 나눠가지고 비교를 해봤어요. 수도권 같은 경우는 지금 위에 지금 오른쪽 하단에 보이는 그래프 보시면 되겠지만, 2014년 이후로 계속해서 한 3%에서 4%대 성장을 보이고 있을 때, 우리 남부권 경기에서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연평균에서 2% 미만 정도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 경제 성장률 딱 그 가운데 정도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정부가 이제 앞으로 수도권에서 얼마나 규제 완화할지 이게 좀 모르겠는데, 수도권 경제가 아무리 성장을 해도 우리 국가 경제 성장률을 높일 수가 없다는 증거 반증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남부권 경제가 성장하지 않는 한은 그 가운데 있는 국가 경제 성장률을 높일 수가 없다. 그런데 제가 분석해 보니까 이제 남부권의 제조업이 성장을 해야 수도권에 있는 산업들이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수도권의 이제 단일 경제만을 경제 성장을 시켜가지고 우리 국가가 지속 가능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곧 제 발표로 내놓은 것 같습니다. 예. 그렇고 지금 광양광권으로 다시 이제 좁혀서 들어가게 보게 되면, 이 광양광권에서 지금 철강, 석유화학이 굉장히 중요한 산업군인데, 저희 그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2014년, 15년에 이게 아주 그냥 바닥을 뚫고 내려가는 게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한번 살펴봤더니, 2015년에는 이제 철강 산업이 굉장히 안 좋았었고, 2014년에 석유화학이 굉장히 안 좋았던 시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 여파가 현재도 약간씩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인데, 앞에서 이제 발제 자료에서 잠깐 나왔습니다만, 이제 순천은 그 철강 중에 일부인 1차 국적 산업이 한 30%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순천 지역 같은 경우에도 철강 제조 부가가치가 2015년에 마이너스 33%를 쳤었고, 그 이후에 이제 조금 이제 다시 회복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그 여파는 현재 남아 있습니다. 광양광권의 그 전체적인 여수, 순천, 광양 다 합쳤을 때의 그 실질 성장률 연평균 한 0.6%일 때 순천은 한 1.8%를 보여서 그나마 좀 다른 여수나 광양보다 좀 나은데, 아까 수도권 경제 성장률 3%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순천 1.8%는 결코 높은 게 아닙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노광규 시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한 개의 자치단체만 가지고는 더 이상 우리가 경제정책을 할 수가 없는 시대에 도달을 했습니다. 여수, 순천, 광양 놓고 봐도 이게 광양광권도 사실은 작은 권역이에요. 전국적으로 다 초광역 협력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확산되고 있고, 충청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종시라는 그 정부 부처가 직결되어 있는 곳까지 포함해서 대전, 세종, 충남, 충북까지 메가시티를 구성하겠다라는 그 구상들을 발표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몰라도 가장 먼저 앞서 나갔던 부울경, 대구, 경북은 지금 현재 다 사실은 이제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는 중이고, 광주, 전남에서도 초광역 협례라든가 또 행정통합에 대한 내용들도 일부 진행이 되다가 민선 8개는 지금 좀 주춤하고 있지만, 어쨌든 광주, 전남 합쳐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하기 위한 현재 그 논의가 행정안전부 쪽에서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 저희 연구원에서 연구했었던 내용 일부를 소개시켜드리면은, 광주, 전남 지역에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행정구역 통합도 검토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까지 나갈 때까지 단계적인 어떤 전략이 필요하잖아요. 그 단계적인 전략. 첫 번째는 이제 산업적인 측면에서 에너지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광주와 전남이 협력하면서 가는 방향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조금 좁은 권역인데 광주 인근에 5개 시군이 있습니다. 우리 광양광권에 3개 시군이 있는 것처럼 이쪽 지역에서 좀 더 그 광주와 인근 5개 시군이 협력하는 모형이 있을 수가 있겠고, 좀 더 이제 광역적, 초광역적으로는 남해안 전체를 따라서 문화관광부터 산업까지 협력하는 이런 초광역 협력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옵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옵션들을 검토를 하면서 다른 지역들과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계협력할 것이냐, 예를 들어 순천시에서 1차 원격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광양에 있는 포스코가 어떤 산업을 육성하고 있을 때 순천에서는 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고, 테크노파크에서는 무엇을 도와야 되고, 기업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계속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연구원에서는 이제 그 경제 행정통합까지 관련해서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중간 단계로 경제통합 구상에 대해서 일부 말씀드렸는데, 기존에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제 검토해 봤을 때 광주 전남 전체로 보면은 3개 중앙연합을 구성할 수가 있겠고, 아까 얘기했던 3개입니다. 그리고 이제 혁신별로서 이제 한 6개 정도가 있을 수 있겠고, 5개 미래산업 공동 유수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른바 365 전략을 제안을 했었고, 우리 순천은 레이저 포인트 잘 안 보이잖아요. 저 파란색으로 보이는 그 가운데 있는데, 친환경 모빌리티 벨트 가운데 있는 데가 순천이 있는데, 그 밑에 보면은 이제 남해안 벨트와 에너지 시산 초강의 협력 벨트의 한 가운데에 순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들과 연계협력이라든가 경제적인 협력 이런 것들을 순천시 현재 산업 기반이 없더라도, 현재는 없더라도 앞으로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작년에 이제 민선 8기 이제 지자체장 선거 전에 이제 발표했던 내용들 중에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내용들만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순천의 어떤 장점, 순천의 어떤 강점, 이런 것들은 여러분 다 아실 걸로 생각합니다. 많이들 모르시는데요. 순천시가 전국에 있는 도시 중에서 행정구역 면적이 12번째 넓은 도시예요. 이거는 굉장한 큰 장점입니다. 제가 이제 목포하고 순천을 같이 많이 비교를 하는데, 목포는 이제 전국에서 인구 밀도가 100이 안에 드는 굉장히 좁은 행정구역을 갖고 있는 도시고, 순천은 12번째 넓은 행정구역을 갖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 확장 가능성으로 봤을 때 목포보다 순천이 훨씬 더, 제가 순천 출신이 그런 게 아니고 훨씬 더 잠재력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굉장히 넓은 시에 살고 있구나, 이걸 자각하면서 여기에다가 어떤 것들을 넣을 거냐, 어떤 건 안 칠 거냐, 이런 걸 고민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가 이제 순천시는 지방 철도청이 있을 정도로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여기가 이제 고속도로가 이제 동서남으로 다 뚫려 있고, 철도 이게 동서남으로 이제 뚫려 있는 지역이잖아요. 번지 경전선도 이제 뚫릴 건데, 가까운 곳에 이제 공항도 하나 있고, 그러기 보다 어떤 사통 팔달의 어떤 교통의 요충지이자 굉장히 넓은 행정구역 면적 가지고 있는 지역은 전국에서 아무리 뒤져봐도, 아까 우리 이종욱 교수님 안동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런 지역보다 훨씬 더 이 지역이 굉장히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이라는 것이 이 기저로 저희가 제안은 아니었는데, 이제 우리 이거를 자료를 만들 때 이제 노광희 시장이 오셔가지고 여기다 인류를 넣었다고 꼭 하는 안에서 제가 인류까지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와 이제 그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오늘은 제가 산업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역 특성에 맞는 미래산업 육성, 이쪽에 초점을 맞춘 내용들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가 이제 이 지역이 그 2차 구성이 좀 편중되어 있는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앞으로 좀 더 육성 가능한 부분이 일단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바이오 산업회가 있겠고, 두 번째가 이제 이미 육성하고 있는 신근덕 산업이 있겠고, 세 번째로 이제 수소라든가 2차전지 포함한 에너지 산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뭉뚱그려서 이제 미래형 산업으로 제가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앞으로 해서 좀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제안을 좀 드렸던 부분이고, 두 번째 이제 민선 8개 도안도 계속 추진하면 좋겠는데 지금 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웹툰 산업이라든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런 어떤 콘텐츠 코리아 랩 같은 정보 문화 산업 쪽에서 좀 더 육성 가능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같이 미래 산업 측면에서 육성해보자 라는 내용들을 제안을 그 당시에 드렸었던 내용이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우리 순천시와 관련돼서 문화관광이라든가 도시재생 같은 내용들이 좀 있는데, 저 밑에 보시면 자료 해가지고 제가 저기 사이트에 제놨잖아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이제 한 40페이지 정도 되는 보고서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으신 분들은 광주전담 내용을 쳐서 들어가셔서 저를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10분짜리라서 제가 한 8분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더 짧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우리 조 국장님께서 얘기를 간략하게 하셔가지고 지금 좀 많이들 감을 못 잡으실 것 같아서 제가 요것만 한번 말씀을 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흥에 이제 국가산업단지 예비 후보가 하나 지정이 됐고, 광주에는 미래형 자동차 국가산업단지 예비 후보가 지정이 됐습니다. 전국에 그 10몇 개 지금 지정됐는데 그 중에 광주에 하나, 전남에 하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지역에서 우리도 좀 주라, 우리도 좀 지정해주면 안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전라남도에서 순천시 쪽에 한번 국가산업단지 신청해보자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진행하다가 황학종 과장님 오셨다는 거지. 그 과장님하고 이제 저희 연구원 그리고 또 전라남도청에서 얘기하다가 이제 광양 반틈, 순천 반틈에서 봉도 이제 이렇게 여건을 지정해보자 이런 얘기가 돼가지고 지금 작업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갈 내용이 탄소 포집, 2차 전지 수소 융합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들 이제 국가산업단지 이제 예비후보 어떻게 예비후보를 다 띄워버리고 국가산단 지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비후보 지정되고 나서 타당성 조사까지 하다 보면 좀 많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타당성 조사에 떨어지는 경우도 좀 있고, 나중에 그 국가산단 예비후보 선정되고 나서 진짜로 이제 지정될 때까지 처음에 100만 표로 시작했다 50만 표로 줄이고 뭐 이런 의혹들이 많았습니다. 간신히 이제 나중에 지정이 됐는데, 우리 순천시하고 광양시가 같이 광양광권의 미래 소재에 첨단 소재 중에 국가산업단지 예비 후보를 지금 신청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이 광양광권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에 보면 남아있는 이런 어떤 공간구조 속에서 탄소 중립 에너지 벨트의 가장 핵심 지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3단 자체가. 이런 어떤 공간의 틀을 그림을 가지고 이 3단을 지정해서 앞으로 이 탄소 중립 산업단지로서 육성을 하겠다는 것을 정부에다가 제안을 하게 되면 아마 제가 볼 때는 나중에 이제 타당성 조사까지도 굉장히 아마 자연스럽게 해서 지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게 된다면은 이것도 순천시 단독 지정을 처음에 하려고 했던 걸로 저도 알았는데, 광양이랑 엮어서 이게 들어갔거든요. 광양반, 순천반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게 아마 다른 게 아니고 아까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광역적, 초광역적 시군들 간의 어떤 협력 이런 게 없으면 더 이상 안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을 하고, 또 순천시가 아직까지는 제조업 측면에서는 광양시보다는 좀 영향이 좀 낮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뭐 5년 뒤, 10년 뒤에 우리 순천에 단독으로 또 이제 국가산업단지 예비후보 신청할 수 있을 테니까 현재는 이렇게 같이 힘을 모아서 국가산단 예비후보 지정하되, 어쨌든 순천의 정체성은 이게 환경 주도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친환경 산업으로서의 어떤 탄소 중립 소재 산업들을 앞으로 육성해 나가면은 순천의야말로 이제 더 밝아지게 되고, 아마 인구가 2040년, 50년까지 이제 주춤할 걸로 예측이 되지만, 이런 게 진짜로 지정이 되고 또 육성이 되고 여기에 일자리가 많이 생기게 되면은 반등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병기 박사님께서는 남북권 경제가 성장하지 않는 국가 경제가 전체적으로 성장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한계 지자체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초광역적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중심적으로 해주셨고,
마지막으로는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부분을 좀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탄소중립과 2차전지, 수소산업 등 우리 순천시가 일궈온 생태적인 가치에 기반한 이런 미래산업 분야에 강조를 좀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준비된 기조발제와 주제 발표는 모두 마쳤습니다. 발제하신 분들과 토론자로 지정되신 분들은 자리를 앞자리로 앞으로 좀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도의 시간을 갖고 토론 시간부터는 차장이신 이정도 원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종합토론 설 말씀 이정도입니다. 종합토론에서는 지역 토론자 두 분의 기회를 듣고요. 남해안 벨트에서 미래산업 이런 문제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한 토론을 하려고 그래서 토론 순서는 교수님, 이용기 씨 통역의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5분 정도 드리고 그 다음에 순천시 산업과 경제비에 관련해서 우리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순천 통역 교수님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빨리 우선 우리 순천의 경제적 시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순천은 여수와 광양의 막대한 생산장에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지역입니다. 광양과 여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업도시이고 순천은 대우도시로서 역할을 하고 있죠. 왜 여수와 광양이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꼽히는 공업도시가 되느냐? 그는 우리나라가 수출 중심의 이 경제 전략을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없는 자원을 외국에서 사다가 가공해서 다시 내보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한국 도시에서 산업을 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그래서 깊은 수출을 갖고 있는 항구를 찾다 보니까 여수, 광양 이런 데가 지정이 된 것이고 그래서 아시다시피 광양의 철강, 여수의 황 이것이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순천은 그 배후도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시장님도 말씀하셨고 또 다른 분들도 발제한님도 말씀하셨지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우리가 유치하는데 순천의 정규 요건이 크게 도움을 줬다. 아마 그럴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방음이라는 IT 산업의 선두주자가 제주도에 본사를 들었어요. 왜 그러느냐? 지식 중심의 이 지식 노동자들이 정규역을 좋은 데를 선호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 순천은 정규역을 좀 더 살리는 것이 필요하고 정규역은 더 많이 상업 중심, 그 다음에 살기 좋은 역을 만드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순천이 정원도시라고 브랜드를 갖게 된 것을 굉장히 잘 타겟을 잘 잡는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거기다가 지금 이 여수와 광양은 탄소를 굉장히 많이 배출하는 지역입니다. 이 탄소는 다른 공해물질하고 달리 바로 주변 지역에는 나쁜 영향을 별로 안 미칩니다. 지구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쳐서 그래서 전 지구적으로 여기에 대응하는 탄소 기후협약을 맺고 있죠. 우리나라도 그 기후협약을 가입에 있어서 책임을 져야 되고 그래서 그 탄소를 중립해야 되는 책임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순천의 녹지는 자 여러분들 우리가 포스코가 탄소를 많이 배출할 대신 무슨 일을 하냐면요. 남미에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조립을 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탄소를 많이 배출하지만 대신 탄소를 많이 흡수하는 것을 그런 활동을 남미에서 하고 있다. 전 지구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제로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지역의 녹지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또 우리 지역의 습지도 탄소를 많이 포집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순천은 그런 점에서 상당한 경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순천은 그러면 이 어떤 산업을 해야 할 것이냐? 우리가 가능하다면 지식적인 산업에 도전하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여기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혁신이라는 이 지식면에서의 혁신인데 이 혁신은 대도시가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IT 산업이 발전하면서 서울의 GDP, 지하경제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지금은 전남이 전국의 17대 시도 중에서 4위 1인당씩 그 GDP가요. 그런데 종전에는 한 2위 정도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지금 서울이 3위로 치고 들어와가지고 현재는 울산, 충남, 서울, 전남 이런 순서입니다. 그래서 IT 쪽으로 우리가 하면 좋을 텐데 기반이 좀 약한 편이고 그나마 그래도 가능한 것은 여건이 좋은 것은 아까 우리가 순천의 정부 여건이 좋다. 또 우리 지역은 음식도 맛있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제조업을 하면 좋은데 제조업이라고 우리가 할 만한 것들은 아무래도 포스코 광양제철소나 여수의 화학공단하고 연계되어 있는 산업을 그에 뒤따르는 전방 산업들을 우리가 차지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순천에 마그네슘 전에 포스코 마그네슘 공장을 유치하게 됐었는데 거기도 앞으로 마그네슘은 그래도 첨단 소재이기도 하고 여기도 아마 기판은 마그네슘으로 만들었습니다. 가벼워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여러분 핸드폰에서 유리 아닌 것들은 되게 마그네슘입니다. 그래서 산업적으로 이런 이 소재 산업과 관련된 것들을 좀 추구해 보면 그래도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해 봅니다. 아무튼 우리가 1인당 GRDP로 따지면 여수는 한 9천만 원쯤 된다 1인당. 그러니까 여수에 생산된 걸 여수 인구로 나눴을 때. 두 번째가 광양입니다. 광양은 6,500만 원쯤 된다. 우리나라 국민의 1인당 GDP는 한 4천만 원 정도거든요. 4천만 원에서 4,200만 원 이 정도 되는데 여수와 광양은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남에서 보는 것은 그 조선소가 있는 영암이 6천만 원 정도 수준이고요. 우리 순천은 좀 떨어집니다. 한 2,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인구수로 막연하게 나누는 것이고요. 실제로 여수나 광양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중에 주소지를 순천에 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순천도 꽤 많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여수와 광양의 보완적인 관계로 도시를 발전해 시켜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더 보시자면 우리가 인구가 소멸돼서 전남의 그 인구 소멸 예상적이 가장 많습니다. 인구가 빠져나가는 건 불가피한데 어디로 빠져나가는 것을 유도해야 되느냐? 전남 안에 큰 도시로 흡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도권으로 나가지 않고 우리 지역에서 흡수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지역에서 뭔가 유치를 할 때 제가 그 균형 발전 관련해서 그 학회나 이런 데서 그런 말을 합니다. 자, 균형 발전 개념을 어디까지 적용할 것이냐? 수도권과 비수도권 이 정도 선에서만 적용해야 되는 건 아니겠느냐?
전남 안에서도 균형 발전을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좀 정책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구가 없는 지역, 여러분들 아마 커피숍을 내가 운영한다 그러면 사람 없는 데서 가게 안 열립니다. 그런데 각 시군 단위로 뭐 하나씩 다 만들자. 이게 사실은 맞느냐 이런 거죠. 인구가 너무 적을 때는 과감하게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방자치라고 하는데 그걸 그쪽에 못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것이 가능하려면 좀 더 광역 단위로 묶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근의 구례나 이렇게 인구가 적은 지역에 뭔가 유치를 그쪽에 그만하자 이런 것들을 같이 순천과 같이 묶어서 의사결정을 하게 해야지. 그래야지 도시로 조금 더 집중하고 거기에 소외 지역의 인구를 도시로 끌어들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약간 좀 더 강력적인 행정책을 갖출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토론 정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지역이나 도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려고 하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적당한 인구를 계속 견인해야 합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젊은 친구, 그 다음에 숙련 인구. 여기서 말하는 숙련 인구는 하이테크놀로지 인구, 고임금 사람들이 계속 살아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순천의 우리는 여수와 광양, 더 나아가서는 전남 동부 지역, 좀 더 범위를 넓히면 남해안 프로젝트 남중권에서 젊은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순천으로 끌어들이냐 하는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이현기 대표께서 젊은 사람 시각에서 MZ세대라고 할까, 젊은 사람 시각에서 순천의 앞으로의 경제 산업의 방향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순천에서 살아가고 있는 청년 이원기라고 합니다. 일단은 이제 저도 이제 큰 거시적인 관점보다는요, 이제 제가 당장 살아가는 이 순천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이 드는데요. 저는 이제 현재 그 박람회에서 이제 사진과 영상을 찍는 일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순천에 이렇게 방문하는 거 정말 깜짝 놀라거든요. 정말 이렇게까지 순천에 사람들이 많이 오나?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도 저는 이제 관광객을 상대로 게스트하우스 운영 많이 했기 때문에 주변에서 굉장히 연락이 많이 옵니다. 순천이라는 기사가 이제 전국적으로 보도가 될 때마다 왔던 손님들도 순천이 그립다는 연락이 오는데 박람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거에 반해서 제가 살짝 놀랐던 것은 연남 삼치구에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카페나 식당에 사람이 없더라고요. 관광객은 굉장히 한 10만 명 정도 왔었는데 그래서 이게 이 주변이 오션주건 물론 사람들이 많이 가지만 박람회로 인해서 주변이 그렇게 엄청난 경제적인 효과가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도심의 컨텐츠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관광객들이 왔을 때 박람회의 퀄리티에 준하는 정보망이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박람회를 보고 나서 도심을 어딘가를 같이 추천을 했을 때 솔직히 어디를 추천해야 될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는 그런 컨텐츠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순천을 굉장히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순천이 이제 생태도시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제 국가정원을 많은 사람들이 보면 정말 좋은 얘기를 많이 하세요. 정말 천국 같다, 정말 대한민국에 이렇게 없다, 너무 좋다, 기분이 좋다라고 이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순천이라는 도시는 생태 도시이기 때문에 생태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이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자면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문화를 어떻게 전국에서 보러 온다면은 뭐 오천 그림 광장을 온다든가 아니면 뭐 순천시 반려동물 문화센터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가면은 굉장히 순천은 생태와 관련돼서 반려동물과 잘 된 문화가 있으니까 우리가 거기 배우러 갈 수 있을 거야 그러면은 순천역에 근처에 있는 반려동물 문화센터로 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이제 원룸의 쓰레기 문제가 굉장히 대두가 많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순천에 원룸 단지 가면은 거기는 쓰레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어 굉장히 생태적인 도시야 이렇게 이제 제안이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다면은 사람들이 그런 이제 생태적인 관점에서 순천을 도심 쪽으로 들어오지 않다는 생각을 제가 해봤고요. 또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이제 순천에 투자를 한다는 게
들었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그 순천대학교 관련 학과가 없어졌더라고요. 이제 제가 다니다만 우주항공학과가 있었는데 아마 이제 그런 부분에 좀 굉장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원박람회가 굉장히 산업적으로도 굉장히 크고 이제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인정받는 그런 박람회이고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저는 청년들이 순천대학교나 이제 일부 학교에서 조경학과가 아닌 정원학과라든지 아니면 뭐 가든스테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산업도 더 키워서 뭐 호텔 경영학과를 뭐 가든스테이 학과라든지 그런 실제적으로 청년들이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학과가 생겨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가정원에서 나는 일을 하고 싶어 그러면 어디 전공을 따라서 그게 이제 순천에가 연관되어 있으면은 전국의 모든 청년들이 이제 하나의 이제 자기가 이제 갈 길을 대안으로서 순천을 생각할 수 있다 보고요. 이제 청년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제 저도 이제 39에 보시면 많은데 알바 써보면 정말 답답하면 갈수록 더 답답해요. 정말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애들이 생각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데 그거는 이제 의지나 이런 것들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순천이라는 도시에서 청년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확실하게 비전을 보여주시면은 정말 안 좋은 곳에 청년을 집어넣고 너희들이 키워봐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정말 너희들이 좀 더 좋은 조건에서 순천이라는 국가정원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너희들이 뜻을 펼쳐봐라 이렇게 좀 많이 긍정적인 시각에서 또 이렇게 정책들이나 이렇게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약간 이제 청년들 입장에서 얘기를 많이 했지만 제 주변에는 이제 국가정원에서 일을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국가정원도 저도 굉장히 사랑을 하고, 근데 정말 저 말고도 제 주변 그리고 이제 순천에 있는 청년들이 정말 국가정원과 순천만 쓰지 이런 순천의 관광 콘텐츠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내가 이 지역을 사랑하고 이 지역에 계속 남고 싶게 하는 그런 시에서 그런 방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속성에서는 순천이라고 하는 도시와 같은 컨텐츠 또 실제로 순천 생태도시가 생태도시 걸맞는 여러 가지 인프라들을 그게 물리적 인프라와 비물리적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가 그런 고민. 그 다음에 젊은 사람의 인구를 담보하려고 하면 외부에서 인구를 가져오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내부에서 그 젊은 인력을 공급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고민 이런 세 박자가 잘 어우러져야 순천의 미래 경제, 미래 산업이 제대로 잘 나가지 않을까 아마 그런 고민을 해주셨습니다. 좋은 코멘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제는 과연 순천이 남해안 벨트, 남해안 경제권, 남부 경제권, 수도권의 대관 경제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과연 우리는 적당한 스탠스를 우리의 그 역할을 정말 펼칠 수 있을까? 산업 부분도 그렇고 정주공간 부분도 그렇고 도시적인 그 맨파워라고 하는 부분에서 과연 순천 경제가 제대로 잘 나갈 수 있을까? 이런 얘기로 좀 포커스를 좀 펴봅시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오병기 박사는 여수 출신이거든요. 오병기 박사님. 순천이 여수 그래서 그래서 한번 광주전남에서 제가 1세대 순천 전남 동북권을 5한 1세대 연구자였다고 하면 그 다음 세대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리 오 박사를 좋아하고 연구도 잘 못하면 막 제가 지쳤다고 하는데 그럼 오 박사가 볼 때 순천의 그 미래 아까 얘기했지만 어떻게 가야 될까요? 아유,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아무래도 이제 그 제조업 쪽을 우리가 놓칠 수는 없는데 제조업을 과연 기존의 굴뚝 산업을 얘기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순천에 놓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면에서 이제 최근에 그 포스코가 집중적으로 투자하려고 하는 2차 전지 소재 산업하고 수소 산업 이런 쪽은 역시 제가 볼 때는 좀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순천에 이걸 유치하거나 또는 그 관련 산업을 유치하는 거는 그다지 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거의 전방 산업을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2차 전지 소재, 포스코라 원래 금속 만들던 회사다 보니까 양극재, 음극재 해가지고 뭐 전구체 이런 것이 2차 전지 배터리 안에 들어가는 소재들을 만드는 데 집중하면서 지금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데, 포스코 쪽은 이제 그 보면은 자기들이 열심히 투자해서 만들어낸 거에 대한 이제 전방 산업이 일면 이제 배터리 완제품 제조업체나 미래차 업체나 이런 것들이 근처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하거든요. 조금이라도 좀 그런 것들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국가산업단지 예비 지금 후보로 신청하려고 하는 그런 지역에 국내 분지에 이제 그 배터리 제조업체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 포함해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기업들이라도 그런 것들은 좀 더 소재 산업보다는 좀 더 그래도 우리 순천 지역에서 환경 친화적으로 제조업을 유수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쪽의 기업들을 유치하는 데 좀 집중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일면 제조업이 아닌 것 중에서는 이제 IT 산업 이런 것들인데 데이터 센터로 유치하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좀 바람직한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 일면 그 웹툰 산업을 하는 것 포함해서요. 그 미디어 콘텐츠 이런 쪽의 산업들이 사실은 순천만큼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 입지가 좋은 게 없어요. 전국에서 가장 그 남쪽에 있는 지역임에도 접근성도 좋고 정정도도 좋고 정비여건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예술인 마을도 이제 순천에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이 콘텐츠 창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직접 또 이제 자기가 전국 어디에 거주하는 상관이 없어요. 웹툰의 이제 스타 작가 한 명이 예를 들어 순천 출신이 있고 제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순천에서 웹툰 그려서 네이버에 올리나 서울에 살면서 올리나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ICT 쪽에서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특히 사람이 직접 와서 여기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이런 산업들을 그중에 대표적인 웹툰 산업이긴 합니다만 그런 산업들을 만들어서 아까 우리 박병희 선생님 그 다음 사람도 얘기해 주셨는데 IT 기업들도 사실은 전국 어디든 상관이 없는 기업들이에요. 다음이라는 회사가 제주도에 본사를 둔다고 해서 다음 그 포탈 서비스 그걸 못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IT 산업 또는 콘텐츠 산업 이쪽이 그러니까 비제조업 쪽으로 그렇게 하고 제조업 쪽에서는 환경 친화적이면서도 미래 쪽에 걸쳐 있는 산업들을 유수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주 좋은 코멘트였습니다. 지금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IT 산업 부분은 난방 한계선이 판교입니다. 판교 아니면 IT 관련 인력들은 안 되는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박정희 대통령 때 만든 구미전자단지는 누가 이니셔티브를 전냐하면은 LG가죠. LG가 구미를 이제 스타하고 파주와 판교를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여수에 있는 LG 석유 생활화학의 열풍 파트는 대전에서 진즉 판교로 갔습니다. 제 조카가 광양에서 고등학교 나온 제 조카가 그 회사의 이사인데요. 진즉 갔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IT 제조업 관련된 부분은 판교 입구로 안 되고 그래서 오 박사님 얘기는 그런 IT를 응용한 웹툰 지금 여기 전남 콘텐츠 코리아 랩 같은 이런 인력들은 순천이 가지고 있는 도시 브랜드 상징자고 매칭해서 올 수 있겠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좋은 멘트라고 생각합니다. 비제조 부분에서 순천이 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관련해서 우리 정 박사님도 아까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더 붙여주시죠. 아까 제가 국가정원 그다음에 2023 박람회를 하면서 시민 여러분들이 제일 의문이 있을 겁니다. 박람회에서 뭐 지역정치에 무슨 도움이 돼? 관광객 1000만이 오면은 그냥 나한테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손님들고 수입이 발생함으로써 그걸 해수적으로 느끼지만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엄청 막히고 이렇게 반대로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다. 근데 궁극적으로 봤을 때 제가 생각하는 박람회 사후 활용, 박람회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는 지금 당장 박람회 기간에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쓰는 소비에 대한 수입도 있겠지만
사활용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하고 추진할 것이냐가 성패를 가릴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국가정원 10년을 운영하면서 좀 부족했던 부분이 정원은 있으나 사람이 없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전문가들도 시작하셨는데 그게 어려웠던 이유는 정원 산업이라는 게 산업 분류에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은 정원 산업이라는 게 산업 분류에 들어가는데 국내에는 아직까지 정원 산업이라는 분야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통계를 잡을 때도 조경, 원해 뭐 이런 것들을 뭉뚱그려서 통계를 잡습니다. 그래서 뭐 1조 5천원에 1조 2천원의 통계들, 수치들을.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수천한테는 이게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갖다 붙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계명, 뭐 바이오명 이런 부분들하고 정원이라는 저런 용어보다는 라이프 산업이라는 용어를 좀 쓰고 싶어요. 우리 스스로가 이거를 협소하게 의미 부여를 하지 말고 크게 그래서 우리 생활하고 관련된 모든 것들을 정원 산업이 다 포괄을 한다. 예를 들어 기계 같은 경우에도 아니면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뭐 IT 같은 경우에도 다 결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장 하나를 유치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그런 기술들이 수천만 국가정원이나 순천시를 통해서 산업화되고 뭔가 제품화되는 그래서 그런 제품들은 테스트베드가 국가정원이 되는 거고 수천만 가든마켓이 되는 거고 수천시가 되겠죠. 그래서 꼭 창업을 수천화서 하는 게 아니고 수천이 그런 인프라들을 충분히 갖추고 제공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2023 사활용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좀 중요하게 하나 받아야 될 키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10년 동안 우리가 국가정원, 정원산업 막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지역의 업체들이나 지역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경제적인 혜택은 관광객들 외에는 크게 수혜를 본 케이스가 좀 약해요. 그래서 해학문화 국가정원을 운영하거나 이럴 때는 지역의 단체, 지역의 기업, 지역의 개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넓은 기회를 제공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례로 국가정원에 편의점이 여러 시설들이 있어요. 그 편의점은 지금 우리 관광기관처럼 전체를 묶어서 대형업체, 외부업체에 부탁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쪼개고 그 부분들을 평가를 통해서 또 재개혁하고 투명하게 그런 시스템들이 한꺼번에 갖추기는 어렵겠지만 시범적으로 또 그 다음에 정원의 유지관리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묶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어떤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지 않는 부분들은 작게 풀고 또 지역에 있는 자선봉사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넓은 그런 프로세스를 만들어준다면 그게 시민의 자긍심이 되고 지역 경제하고 연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이용기 대표님도 말씀하셨는데 인력 양성인데 이거는 산림청에 있는 제2차 정원 기본 계획에도 주요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정원하고 관련된 산업은 상당히 포괄적인 한 분야의 산업이 아니라 산업이라고 할 수도 없고 학문이라고 할 수도 없고 기초학문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 쪽이기 때문에 그런 복합적인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 저는 뭐 여기 지금 조차대표 교수님도 계시지만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국가정원과 순천대학교, 순천대학, 순천시, 국가정원, 정부기관이 전문학위과정을 개설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미 그렇게 했던 국내 사례가 있기 때문에 뭐 도시재생 전문과정이라든지 그래서 정원 관련된 라이프 산업 전문과정 꼭 정원으로 한정을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웹툰에서부터 IT에서부터 그런 분야들은 협동과정 체계로 해서 지역 아니면 인근에 있는 대학교 교수님들 이 참여를 하고 정부 학생들을 모집을 해서 연구는 국가정원에서 하는 거죠. 결국 그것들이 젊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하고 결국 지역에서 참여하고 이 산업 부분까지도 같이 충분히 연결을 할 수 있는 하나의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활용에서는 산업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도시적인 맥락에서 정원을 어떻게 확장시켜 갈 거냐 문화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겠지만요. 그래서 산업적인 거는 어떻든 국가정원에서 일거리를 찾는 지역의 사람들이 늘어나야 될 거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 부분을 조금 더 확장해서 생활하고 관련된 모든 것들을 확장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들을 뭐
우리가 개발하고 엮어내는 그런 것들을 인큐베이팅을 할 수 있는 장소로서 모노프라인의 장소로서 순천이 역할을 해주고 그리고 국가정원이라는 하드웨어적인 투자를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의 장소로 활용한다면 우리가 고민하는 부분에서 굴뚝없는 일종의 하이테크적 기술이 가미된 일자리 창출하고 교육적인 부분까지도 조금 극복을 하고 그리고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도시를 한 발 앞서 가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제조 부분을 좀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고 좀 이제 범위를 넓혀서 보면 좀 좋지 않지 않나 그런 얘기 좋습니다. 국장님은 지금 현업에서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제가 보면 우리가 산업이라고 하는데 꼭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자를 많이 만드는 제조업만 인사는 아니거든요. 필요한 도시가 제조업으로 출발하는 도시도 그런 많이고 그렇다고 지금 얘기하는 오베리 박사가 말하는 IT를 응용하는 컨텐츠가 또 정 박사님이 얘기하는 비제조업 그 앞에서 우리 박대희 교수님이 얘기하는 정규여건과 관련이 된 그런 얘기 그런 거 산업화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꼭 제조업 2차 산업이 아니고 어떻게 순천시 앞으로 어떻게 끄거나 그 얘기에 대해서 보니까 대부분 시민분들 다 가시고 대부분 직원분도 계시네요. 어차피 대부분 직원들 계시기 때문에 아까 제가 약간 언급을 좀 했습니다. 우리 박람회가 장기대회잖아요. 10월까지 있는데 물론 조직의 직원들 시장이나 조직의 직원들이 엄청나게 고생하시고 우리 많은 시민분께서 자원봉사에 고생하셔서 어차피 박람회 10월까지는 우리 시스템에 의해서 불려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쪽에 근무하지 않는 나머지 다양한 우리 부서 직원들은 우리는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진짜 고민을 해야 되고 저 역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답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뭐든지 어떤 사안이든 어떤 유형이든 간에 관심을 갖고 또 내부 토론을 거쳐서 뭘 할 것인지를 고민하다 보면 아마 답을 찾을 걸 생각하고 그 답이라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좀 취했으면 좋겠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는 건데 그러면 각 팀별, 각 부서별, 각 국별로 나름대로 추진하다 보면 또 하나의 공통점이 나올 것이고 그 공통점이 하나의 산업화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힌트를 많이 발견했고요. 그래서 저희 미래산업국은 물론 우리 직원들이 왔습니다만 기피하는 바가 다 모여있습니다. 청년정책과 신성장산업과 또 경제인과 기후에너지과 디지털 정책과 어찌 보면 이 부서가 지금은 기피한 부서 되지만 제가 보기에는 3년, 5년, 10년 후에는 굉장히 각광받는 부서가 될 것이고 관심 있고 앞으로 비전 있는 부서가 될 것이다 라고 감히 말씀드려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힘내시고요. 아까 우리 이원기 협의체 위원장님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반대 학교가 4개 학교가 있는데 우장원과가 사라졌다. 정원 학과가 신설했으면 좋겠다. 저도 늘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우리 대학과 순천시와 또 TP와는 협의체가 없어지면 대학 총장님과 논의를 해서 이런 부분도 좀 논의를 자료를 마련해서 또 저희 준비하겠다는 생각하고요. 아까도 저희 노시장님 강조를 하셨지 않습니까? 이 박람회는 결국 분명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그 수단이라는 것은 사람을 한 7개월 동안 800만원의 관광객이 올 것인데 그분을 어떻게 하면 순천 도심으로 끌어들여서 먹고 사고 할 것인지가 고민이잖아요. 그거 하나가 목적이 하나인데 저희 김민아 팀장님 계신 거 보겠습니다만은 과연 박람회 경험단에 얼마만큼 순천시 이익이 될 것인지 그래서 지금 매출 분석을 지금 발전해왔습니다. 그래서 순천 시민들이 얼마나 썼는지 작년 동기와 비교해서 또 외부인들이 얼마나 써왔는지 또 공간별, 지역별, 직업별, 연령별로 좀 분석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매월달 분기별로 분석을 해서 공표를 할 것입니다. 그건 정확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카드 사용량 분석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분석을 하고 또
또 우리는 그만큼 도시의 격이 품격이 올라가고 가치가 올라가고 경쟁이 높아지기 때문에 저희 부서나 또 각 일반 부서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준비를 해서 이번 기회에 부드러움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만 들어오기 때문에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지, 그래서 결국 우리 순천 시민들의 못 벗어난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또 살아가는 도시 통일을 어떻게 끌어갈 것인지. 아까 보면 남양 관광할 때 늘 노래 부르잖아요. 그럼 실제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갖고 정말로 중심 지역이 될 것인지 고민을 해야 되고, 다행스럽게도 지금 박람회 때문에 투자금이 한 2,200억 정도 투자를 해서 좀 이렇게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좋아하는데, 벌써 저 2,000억 투자 대비 1조 이상 효과를 가지고 있거든요. 매년 센터에가 2,000억, 동천 외국어 사업은 2,000억, 경제로도 보니까, 국제로 보니까 분석해 보니까 4,000억 정도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언론에 나와서 6,800억 유출했으면 본전은 뺄 거 아니냐 말씀을 드리고, 그게 중요하지만 이제 시작이 되고 탄력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탄력의 힘을 얻었으니까 각자 팀별로 자신부터 열심히 뛰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이 탄력을 받으면 정말 노력하고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워낙 우리 노광시장님께서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노광구 시장님의 노광호의 항해 방향을 잘 맞춰서 저희 간부라든지 직원들이 정말로 한 방향으로 정말로 얼마나 열심히 뛰어가면 의자나 정말 좋은 걸 끊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사회자이기 때문에 제 얘기를 많이 하는 건 결례입니다. 그런데 제가 좀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한다고 하면, 저는 광양제철소가 1981년에 광양에 입지를 할 때도 제가 옆에서 봤고요. 또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또 광양 컨테이너 부두, 또 순천으로 얘기하면 순천 2013년 정원 박람회, 그 전에 노광주 시장이 했던 동천 살리기 뭐 이런 것들을 직접 간접적으로 옆에서 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순천에서 고등학교를 다닐 때 지금 이 자리와 지금 국가정원 자리는 이맘때쯤 되면 가서 보리배기, 학교 수업을 하고 보리배기를 했던 기억이, 거의 고등학교 1학년 때 4번 나갔습니다. 그 동네가 지금 이렇게 바뀌어졌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하면, 순천이라고 하는 도시는 1981년에 광양제철이 만들어지고 나서 본격적으로 도시적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지금이 딱 50년쯤 됐습니다. 정말 긴 호흡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광주 대학을 가는데 짐을 뒷보따리에 들고 광주를 가는데 2시간 걸렸습니다. 요즘은 저희 집에서 여기에 오면 딱 50분 걸리거든요. 광양에 저희 노모집 뻔한 곳이고, 예전에는 상상할 수, 이제 광주에서 출퇴근은 뭐 순천은 완전 광주 도시죠. 순천 어떻게 보면. 그런데 여기다 조금 더 이쪽만 얘기하면, 여수와 광양은 독립된 도시가 아니고 사실 순천의 도시입니다. 전남 동부 지역의 순천의 역할이 그렇게 될 겁니다. 두고 보시죠. 앞으로 공사 젊은 사람들은 다 순천에 삽니다. 공에 절대 살지 않습니다. 광양, 여수의 젊은 사람들 순천에 삽니다. 제가 한 5, 6년 전에 노동부의 의뢰를 받아가지고 포스코 협력사 직원들 한 1000명을 상대해서 서비를 했더니요, 이 사람들 중에 40%가 여기서 출퇴근합니다. 아마 저는 그게 앞으로도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앞으로 순천이 나아가야 할, 남해안에서 나가야 할 방향은 당연히 제조업 베이스로 가야 되겠지만 비제조업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순천이라고 하는 거기를 더 빵을 좀 이렇게 운동장을 좀 넓혀야 됩니다. 필요한 인력을 순천, 여수 방향에서 조달하는 시기가 아니고 진주에서 또는 광주에서 아니면 김해에서 부산에서 데려올 수 있는, 그게 요즘 얘기하는 광역경제관입니다. 그게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순천이 남해안 시대에서 역할을 좀 더 확대하려고 하면 원래 순천이라고 하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그 산업, 그것은 3차 산업입니다. 순천은 3차 산업에서 출발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3차 산업을 우리는 뭐라고 도시적 산업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제조업과 비제조업이 다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도시적 산업, 도시적 경제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이 얘기가 첫 번째 결론은 그렇게 맺어질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그 도시적 산업 중에서도 제조업 부분은 인정한 도시들이, 이제는 우주 산업은 고군도 좀 하라고 하고, 또 우리 옆에 있는 진주나 산천도 하라고 하고, 또 일본은 순천이 하는 이렇게 인접 도시 간의 연결 전략, 이런 부분에서 순천의 산업과 경제의 미래를 파악해야 된다는 얘기가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비제조업 분야, 순천이 가지고 있는 지금 도시부의 생태, 전환, 이런 거 관련되는 그런 산업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했을 때 순천이 계속 성장의 지속성을 하고 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로 아마 제 의견을 포함해서 결론을 그렇게 맺을 것 같습니다. 맺으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 경제나 도시 산업은 워낙 이렇게 땅이 큽니다. 예전의 도시들은, 예전에 한 인구 한 30만 도시는요, 대부분 특화 전략을 하나를 집중으로 투입하는 전략입니다. 흔히 공무원식으로 말하면 선택과 집중 전략입니다. 그런데 인구 한 50만 정도부터, 외국의 경우 인구 50만 아주 큰 도시들입니다. 인구 50만 하면 메트로폴리탄까지 하면 거의 한 100만쯤 되거든요. 순천도 그런 사이즈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순천은 특정 부분으로 특화 전략은 가지면 안 되고요. 서울이나 광주가 하는 것처럼 백화점식 도시 전략, 그것을 우리는 특화 다양화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가야 됩니다. 특화 전략은 인정한 여수 방향 같은 그런 도시는 특화 전략으로 가고, 순천은 특화도 하면서 다양화한 그 관련된 산업, 지역 산업과 연결된 다양한 전략, 공유하는 우주 산업도 순천이 교육하고, 화순이 하는 헬스 바이오도 순천이 교육하고, 또 신소재도 하고, 석유화학도 좀 하고, 사천이 하는 또 항공, 카이 사업도 좀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김해가 하는 테마피 사업도 일등 하고, 거제가 하는 조선 산업, 스마트 조선은 해병공단은 좀 이렇게 안 치고, 그래서 좀 뭐라고 할까요? 백화점식, 총천연색식 산업 전략을 가져가는 게 요즘 큰 도시들의 추세입니다. 아마 순천도 좀 작지만 지금부터 착실하게 준비하면 전남 동북권, 남해안 벨트의 중앙에서 저는 일정한 역할이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빨리 20년 내에 가능하다. 왜냐하면 앞으로 광주 사람, 광주 전남 사람은 대부분 광주에 살고, 목포 사람도 다 광주에 살고, 순천만 이제 광주가 순천에 살거든요. 그래서 순천의 중권 도시화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20년 후는 광주 전남은 그렇게 재개될 겁니다. 이미 일본은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순천이 좀 스코프 경제로, 노광시장이 얘기하는 남해안 벨트 남중권에서 순천 역할을 찾는 것은 길게 보면 대단히 좋은 전략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주제는 남해안 시대 순천 경제, 순천 산업에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정말 두서없이 아주 다양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토대로 하나씩 강론을 풀어가는 그런 작업을 순천시 기획실에서 했으면 합니다. 종합 토론을 이것을 마치고 마이크를 야외적 실장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증시간 수고해주신 6분의 발제자와 토론자분들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순천 경제 포럼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진짜 너 머니